자, 네, 네, 원싱 얘기를 해요. 원싱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자고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왜 나는 애터미를 하는가? 왜냐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애터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음, 모든 삶의 행동에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그 이 퇴계 이황인가? 예, 전기를 동화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그거 아버지가 안 사줘서 친구네 집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농부가 할아버지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가면 아주 똑바르게 잘 가라. 근데 아들은 같이 밭을 가는데 삐뚤빼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너는 밭을 갈 때 어디를 보니? 그러는 거야. 나는 소 궁뎅이 보고 가지 뭐 땅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음, 나는 말이야. 저 멀리 냇물 있잖아 저기. 예, 뭐 그 옆에 큰 나무 고목 하나 있지. 네, 그 고목 잠깐만요. 우리 많이 나 벨로라는 들려요? 네, 들려요. 전화 끝나는데 왜 아무래도 안 들려? 오케이. 근데 이 아저씨가 나는 저 멀리 있는 냇물 옆에 있는 그 고목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목표를 놓고 그거를 방향 지워서 내가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했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진입비하고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진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진입비 안 내고 월간 유지비 안 내도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으니까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간 유지비가 강제 조항으로 없는 것뿐이지 월간 유지비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죽어도 못 벌어요. 요 차이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아, 진입비하고 월간 유지비 없으니까 가입만 하면 돈 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는 것이 왜 좋으냐? 가난한 사람이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뛸 마음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월간 유지를 못 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한 10,000원어치 사고, 열심히 그 제품을 홍보해서 집중하면 돈이 없고 월간 유지를 못 하더라도 월간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마트 체인지를 월간 유지처럼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얘기지. 월간 유지비를 안, 월간 유지를 안 해도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쪽 센터들이랑 얘기를 계속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 박한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박한규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250만 원짜리 카니발을 타고 있었지만 회장이었다. 나는 장수였다. 나는 황제였다. 그 황제란 말은 안 쓰지만 장수였다. 그리고 우리의 그 체계는 군대 조직이다. 우리는 장군을 찾는다. 처음 시작을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장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가를 찾는 거예요. 소비자 찾는 거 아니고 사업가 찾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사업가를 만들고 사업가를 양성하는 장교 양성소, 소위 말하면 상환학교여야 된다. 커리큘럼 전체가 사관학교처럼 되어 있다고 저는 인식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애터미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애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장수로서 앞으로 진짜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임페리얼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소비자를 물론 소비자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결국 한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걸 당신에게 가르쳐 줄 거다. 나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 프로그램에서 당신은 장수가 될 거고 별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황제가 될 거다.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처음부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에코 요쪽 에코 뭐냐 어, 지금 그 조그만한 그 센터 현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 나는 오늘 여기 왜 왔는가? 왜 왔냐면 나는 사관학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관생도라고. 그러면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가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을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 돈을 넣고 얼마의 이득을 벌 건지, 그것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게 됐다. 오늘 내가 왜 왔는지 알았다.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안 넘어가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당신이 사업가가 되고 싶은 절실함이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업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은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75세가 됐을 때, 뒤져보니까 요 두 가지만 나는 하고 싶어요. 힐링 포트리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원, 두 번째로는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드는 거. 이 두 개만 하면 난 땡이야. 근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애도 많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월 1억 정도 돼야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철인 3전경기 꼭 하고 싶고 세계 일정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오지로 나뿐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갈 거예요. 4개월씩 나가고 돌아와서 4개월 쉬면서 공부하고 4개월은 센터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60에 순교해야 되는데 75세 순교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 백독 읽고 원어 성경 읽기 유전자 합성학을 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헌은 힐리포트리스를 하면 이제 교회 쪽에서 공헌을 하는 거고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면 사회적인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걸 하는 2027년 3월까지 지금부터 1년이에요. 공헌 영역은 복음을 4번 전할 거고 패턴을 12번 강의할 거고 세일즈 마스터 16명 그래서 다이아몬드 4명을 만들겠다. 그러고 보니까 샤론 마스터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을 세독 반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패턴을 책을 쓰고 요거 시나리오를 해서 김득수 씨랑 연극 무대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 엄마에게 3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 애들한테 50만 원씩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를 사겠다. 자, 그러면 어떤 대가를 나는 지금 오늘 지불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 질문합니다. 애터미에서 단 한 가지를 하라 그런다면 뭘 하냐는 거야. 뭔지 아시죠? 뭐가 돼야 돼? 애터미에서 이것만 하면 성공이다. 애터미에서 이것만 하면 90% 성공한다.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제 우리 국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세일즈 마스터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세일즈 마스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센터는 세일즈 마스터 양성소여야 된다. 그 다음 나의 삶은 이게 더 중요해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 방향을 지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센터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고 그 인생의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건 뭐냐?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는데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제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은퇴 준비됐냐. 이건 우리가 다 아니까 넘어가요. 쭉쭉. 부업으로 1년에 1억. 이거 다 알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보통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을 하고 대가로 그 노동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대가로 기업은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으면 노동자에서 뭐로 바뀌냐면 소비자로 바뀌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이면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요. 대부분. 사는데 제품을 받고 분명히 내가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이익은 기업으로 가죠. 그리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이거 다 알고 있고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는 뭐냐면 작은 소비를 하면 제품을 주는데 이 제품의 원가가 높아. 원가가 높다는 얘기는 제품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는 10% 정도 이득을 갖고 나머지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애텀이에요. 17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 애터미에서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나에게 시스템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 시스템 소득을 생기면 또 그 공동체가 소비를 많이 하고 점점점 커져서 시스템 소득이 증가한다. 이걸 좀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이것도 바꿨어요. 제가 5%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이건 다 넘어가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소비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내가 30만 PB를 하고 좌우에 30만 PB가 있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뚜렷해지는 게 뭐냐면 5만 PB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애터미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 돈 벌러 왔어? 아니면은 그냥 놀러 왔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돈 벌러 왔다. 그러면 돈 버는 게 뭔데? 알아?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사업을 해봤어? 직장 생활 해봤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아니, 얼마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각오를 될 수 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검되었을 때 후보가 되는 거죠. 1억 연봉을 하기 위해서 다이소도 GS도 메가커피도 아니면 식당을 한다 할 때 최소 요 정도가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제주도 같은 건 10개 열면 9개가 망해요. 커피집이. 그리고 그거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내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GS에 가서 알바를 할 때는 일곱 시간 일해서 내가 200만 원 받는데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서 당신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몰입할 것이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넌 사업자야, 넌 돈 벌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 돈 벌게 해줘. 왜 돈이 안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사업자야 아니야. 이거 하고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돈은 천천히 벌게 될 것이고
소비자로 그냥 있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 이 정도지. 실제로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생 시나리오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자, 이제 이거 다 넘어가고,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거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90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하겠는데, 많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90만 원 너무 많다. 그럼 방법을 찾아줄게. 방법을 찾아줄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1권, 2, 3까지 나왔는데 1권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왔냐면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자기 아빠는 공무원이어서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넌 공무원 해 이랬는데 자기 친구의 아빠가 백만장자야.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삶이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 친구 아빠를 나의 부자 아빠라고 하고 멘토 해달라고 해서 멘토를 해준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이제 자기가 큰 도시로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생각처럼 안 돼. 그래가지고 도요타에서 그 차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거지센치가 된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부자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한 돈만 벌더라도 빌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부자 아빠가 진짜 고생이 많네. 그래서 너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열심히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열심히 해 하고 딱 끊더래요. 그래서 멘붕이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악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도 사고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컨 집을 산 거야. 말하자면 세컨 집을 사서 기분 좋게 부자 아빠한테 막 달려갔어요. 아빠, 나 투자해서 집 샀어. 자산이 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아빠가 즐거운 표정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자산이 너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니 아니면 지출을 만드는 자산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말하는 세컨 집이니까 그것이 돈을 만들어낼 때까지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관리해 줄 테니 관리비를 좀 내래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 조금 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아빠가 하는 말이 당장 팔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의 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고 돈을 더 지불하는 자산이 됐잖아. 그러면 이 자산 때문에 너는 이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는 거야. 당장 팔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하고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집을 부동산에서 관리비를 자기가 내고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나한테 주는 구조로 바꿨어요. 똑같은 자산인데 그 부동산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죠. 사실은. 똑같은 자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점점 줄어드느냐, 그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지출이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뭔 지출을 하는데 생활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산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것을 쓴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마트 한번 봐, 이마트. GS 리테일, BGF, CU. 이마트 30조 해요, 지금. 1993년에 대형 할인마트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 가다 보면 큰 마트 말고 조그마한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그런 마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해 5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1993년에 이마트가 50억짜리 매출 일으키는 그냥 마트 하나 만들었다고, 대형마트. GS 리테일은 더 한심해요. 이 1억은 내가 추론한 거예요. 1974년에 럭키 슈퍼, 동네 슈퍼 만들었어요. GS 리테일은 1994년에 이마트처럼 패밀리 마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트예요. 그런데 그 마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막 산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됐어요. 회장님이 됐다고요. GS 리테일 2024년에 389명이 월 GS 리테일에 가서 사요. 이거를 11조로 해서 딱 나누잖아요. 한 사람당 한 달에 23만 5,646원을 쓰는 거예요. GS 리테일 간 사람이, 우리 300만 명 있잖아요. 우리 애텀이. 300만 명의 회원이 꼴랑 얼마 써요? 2만 5천 원. 질문. 이마트와 GS 리테일과 CU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사는 생필품으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익을 소비자와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졸지 말고! 안주라 이거 보고 있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생필품을 구매했는데 내가 대기업을 만들어준 거야. 그죠? 내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생필품으로 누군가가 대기업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생각에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의, 우리 애텀의 핵심 생각이에요. 근데 생필품 바꾸면 돈 벌어라는 얘기는 하지만, 요렇게 옛날에 이마트가 슈퍼마켓 하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걸 사고 거기에서 35%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다가 입에다가 따복따복 35%를 집어넣어 주고, 우리는 저 사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두 가지예요. GS, CU, 이마트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금으로 대기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이익금의 35%를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당연히 쓴다고 생각했던 생필품, 우리가 쿠팡에서 싸다고 생각하면서 쿠팡에서 쓰는 그것조차도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공룡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쿠팡이 싸다 해도 거기에서 20% 정도는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1986년에 한국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학교가 콩나물 학교였습니다. 60명, 90명 이랬어요. 그때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학교들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회사를 말아먹고 브라질에서 애들을 국립학교를 보내니까 다 마약쟁이 될 것 같아. 한 사람당 500불 들어가요. 사립학교를 보내면. 사립학교가 지금 한국 국립학교보다 못해. 그래서 애들이 한국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내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국 학교가 옛날에 내가 부러워하던 미국 학교와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체감을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 부요함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음, 국가 전체의 GDP가 올라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후진국의 부자가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하고 동등하다고요. 그 원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알토미 안에서 비록 내가 조금밖에 안 쓰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공동체가 많이 커져서 한 100명, 200명, 3,000명 정도의 사람이 35%를 공유하게 되면 비록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지만 그 35%를 공정하게 나누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유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 난 저 몰입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고, 내가 비록 지금 돈을 조금밖에 못 벌더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큰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공헌하면 나도 묻어간다는 거.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거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애터미의 제품 철학을 봐야 돼.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동일 품질 대비 약 30% 저렴해. 알잖아요? 해모임 봅시다. 해모임 77만 원짜리예요. 30호에 77만 원짜리가 지금 60호에 8만 8천 원이야. 15배 싸요. 15배가 싸다고요. 우리 화장품 비비크림 하나가 딴 회사 거 요 정도 퀄리티 30만 원이래요. 10만 원, 뭐 30만 원. 우리는 3만 5천 원. 한 30% 가격밖에 안 돼요. 요거는 비슷해. 대신에 맛이 좋아. 치아, 칫솔 훨씬 싸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웬만한 거 다 있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애터미 600까지 아자모레 15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쿠팡에 사던 거, 내가 생각 없이 막 사던 것에서 적어도 35%는 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돌려받기로 내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 어떤 결단을 하냐? 애터미 내가 사는 것에 35%를 돌려준다니, 애터미의 제품이 있고 좋으니까 나는 그냥 애터미에서 내 생필품을 살 거라고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결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집에 있는 모든 생필품을 리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애터미와 아자모에서 먼저 사.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딴 곳 산다. 하고 결단하는. 이걸만 가르치면 돼, 이거.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시켜. 그러면 36만 5천 PB가 생기고 이게 약 한 90만 원이 넘는데 요거 애터미에서 하면 70만 원 정도. 벌써 여기서 20만 원 벌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90만 원이 아니고 0원이다. 무자본, 그 다음에 뭐죠? 뭐라 그래, 그거를, 매월 쓰는 고정 지출? 고정 지출. 전기세,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내는 거 없이 0원인데, 애터미가 다른 제품보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싸구려, 쿠팡에서 싸구려서 뭐 할인마트 싸구려만 산 거 대비하니까 20% 정도 비싸요. 그럼 20%더 쓰면 18만 원. 요렇게 했을 때 돈 들이지 않고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매일 쓰고 있는 그걸로 큰 돈을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 뭐, 애터미 새로 생필품을 바꾸겠다. 결단하고, 그거를 나와 같은 사람을 두 명을 찾는 작업을 하면 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성공을 한다는 거.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대신 이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져야 돼. 신념을 갖고 그냥 사업자를 양성하고 사업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사업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건지 그 정도 투자할 수 없으면 애터미에서 돈 못 번다고 얘기해 줘야 돼. 선언해 줘야 돼. 어차피 똑같이 돈 못 벌어. 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녀는 외칩니다.